자, 오늘 배울 것은 사회구조와 일탈행동이 되겠는데요. 어우, 중요한 거 나왔네. 일탈행동. 2015년 지방직 시험 문제 일탈행동이 나왔고요. 서울시 공채에도 일탈행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탈행동과 관련된 이론을 잘 여러분들 정리하는 것이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구조가 있는데요. 사회구조는 항상 지속성을 갖고 있고요. 또 안정성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또 사회구조는 강제성을 갖고 있죠.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뭐 법이나 뭐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회구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구조의 특징은 네 가지: 지속성, 안정성, 변화 가능성, 강제성. 자,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관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관점. 기능론은요, 사회구조는 항상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잘 수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기능론의 입장이고요. 단, 사회구조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체는 잠시 순간 어떤 균형 상태가 깨졌기 때문에 일시적 부분적인 문제 때문에 등장한 것이지,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기능은 사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안정화되고 있지만 잠시 그 기능이 깨졌을 때 사회 문제가 등장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사회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갈 수 있다. 이 대표적인 이론이 뭐죠? 사회 병리론과 관련된 이론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능론은 대체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은요, 사회 구조는 필연적으로 갈등 관계를 갖고 있어요. 지배 집단, 기득권 집단과 그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집단과의 갈등으로 사회는 항상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항상 변동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왜? 불평등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그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론은 사회 구조의 전체적인 변동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갈등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갈등론이 갖고 있는 또 단점은 뭐죠? 너무 갈등만 강조해요. 너무 변화만 강조해요. 그러면 사회가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상태를 대단히 무시하고 있죠. 갈등론은. 그게 갈등론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탈인데요. 일탈행동은 크게 기능론과 갈등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미시적 관점, 즉 상징적 상호작용 우리 배웠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할 건데요. 기능론의 전제 조건은 뭐라 했어요? 사회 문제라는 것은 자,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건데 그것이 부분적인 거라 했죠. 부분적인 것. 부분적으로. 즉, 그 말은 균형 상태가 깨져 있다는 거죠. 불균형 상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잠시 부조화된 상태죠. 그럼 원래로 다시 균형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관점이 바로 기능론의 입장이고, 그와 관련된 대표적 이론이 아노미, 사회 해체론, 사회 병리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노미에서 디르켐과 머튼의 사상을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아노미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해요. 빨리 변하는데 빨리 변하는 급속한 사회적 변동 속에서 사회적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디르켐은 자, 이 사회적 변동이 빠르게 됨으로써 규범 상태, 무규범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보고요. 머튼은 문화적, 제도적 수단 사이에서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1등을 하고 싶어요. 1등을 목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약물을 조금 먹어서 1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머튼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합의를 통해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사회 해체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사회 체계를 이루는 부분들이 해체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제 기능을 만들도록 만들면 되고요. 사회 병리론은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병적인 현상이에요. 잠시 균형 상태가 깨졌어요. 왜? 병원군이 침투돼서 감기 걸렸다는 거죠. 감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콜록콜록콜록 몸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내 균형 상태를 깨트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을 먹으면 원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회 병리론이죠. 그러니까 아노미와 사회 해체론과 사회 병리론은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균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보시면요. 갈등은 자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가 바로 사회 문제라고 보고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갈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를 해야 되고요. 또 권력 분배의 민주화를 구현시켜야 되고요. 피지배 집단과 지배 집단 사이의 권력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갈등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은 우리 미시적 관점이라고 배웠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가 아니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자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낙인이론이죠. 한번 찍혔어요. 한번 찍히면 영원히 이게 찍히는 거. 낙인이론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한번 갔다 왔으면 그 갔다 왔던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히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걸 낙인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일탈행동은 사회 구성원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문제라고 규정돼서 발생하는 것인데 특히 부정적 낙인에 대한 규정을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차별적 교제론은요. 이미 일탈을 경험한 사람과 일탈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같이 뭐 하는 거죠? 일탈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에 낙인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낙인이론입니다. 낙인이론. 낙인이론에서 자, 거시에서 기능과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을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실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아노미에서 머튼과 디리켐의 이론은 상당히 무시 못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눠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단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탈 행동입니다. 일탈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